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부동산과 사람 제63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진단해본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세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지난 부동산과 사람 제61화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상해본다. 제가 예상했죠. 예상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대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정부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어쩌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해서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거래 너무 규제를 또 하게 되면 주택거래가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참으로 참 이런 주택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가 이제 얼어붙을 우려도 있고, 근데 이번 발표를 가지고는 주택 안정 대책을 완벽하게 기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근본적으로 너무 수요를 규제하는 것도요,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강화하는데 정말 그 상위 클래스들은 뭐 부담이 없어요. 종부세 300만 원 1년에 한 번 내는 300만 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는 세금인데, 돈 많은 사람이 뭐 300만 원 내다가 100% 인상돼 가지고 600만 원 낸다고 큰 타격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자 중산층들이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문제입니다. 중산층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폭탄 현실화가 왔죠.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 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을 30만 원을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공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짧게는 3년, 5년, 10년씩 걸리는 거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대출 규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출을 너무 규제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격 그 심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심사를 통해서 적정 수준으로 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는 거래세 인하가 빠졌습니다.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지금 1세대 3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최고 세율 6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8.2%입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세법 보게 되면은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6억 원 이하 사게 되면 취득세가 1.1%, 85제곱미터 초과는 1.3%,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2%, 85제곱미터 초과는 2.4%, 그리고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는 3.3%, 85제곱미터 초과는 3.5%를 과세하는데요. 역시 이거 뭐 거래세 좀 인하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서민들이 사는 좀 주택은 좀 인하하고요.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9억 원 초과해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예.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규정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하게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가라든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4.6%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도권의 공급 그 택지를 조성해서 유유토지를 조성해서 30만 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없더라고요. 뭐 강남 지역에 뭐 세곡동, 내곡동 같은데 그린벨트 같은 거 서울특별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좀 협상을 해서 말이죠.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2.0이고, 신흥 국가들의 뭐 기준금리는 뭐 6%, 10%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아직은 낮아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예요, 갭 투자. 예. 예? 금리도 좀 어쩌면 올려야 될 텐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보상금 받아가지고요, 현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유동 자금들을 아파트 취득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생산적인 어떤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정부가 유도 정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규제하는 것 같아요.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원만하게 좀 풀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번 정부가 뭐 국토교통부가 3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공급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안정 대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정부의 부동산 그 안정 대책 8번째죠.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지금 8번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도 이것이 만약에 그래도 주택이 안정이 안 되면 정부는 더 강도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규제만 해서 되겠는가? 이런 것들만 강화해서 되겠는가? 잘 정책을 좀 풀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주거 안정 대책을 좀 잘 수립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 대책을 진단해 봤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그러한 요인들을 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주는데 참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 대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